바이든이 이번에는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중국에 절대 수출하지 말고 중국과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압박을 넣더니 이제는 미국이 중국과 몰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여기까지 예상이라도 한 듯 바이든이 이러한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자마자 즉각 대반전을 만들 엄청난 것을 공개하며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지, 바이든을 벌벌 떨게 만든 한국의 대반전 놀라운 소식,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은 한국에 중국을 선택하지 마라, 미국을 선택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등 중국과 절대 손잡지 말라며 강한 압박을 계속해왔는데, 미국이 최근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산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국의 중국산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 제조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위원회인 CFIUS가 중국 배터리 기업 고션의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684억 원의 투자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션은 미시간주의 55만 평방피트 규모의 양극재 및 음극재 2개동을 건립합니다. 이를 통해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심지어 투자 승인에 따라 고션은 미시건 주 정부의 보조금도 확보했습니다. 14일 폭스뉴스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투자심의위원회 CFIUS가 과시한 미국 법인 고션의 미시간주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미국 국방물자 생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션 미국 법인은 작년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CFIUS에 자발적으로 심사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미국 미시간주는 고션 공장에 1억 7,500달러의 지원금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고션의 미국 공장 설립을 기정사실로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과시안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창립자 역시 중국인이지만 이 대외적으론 중국 업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시안의 최대 주주는 회사 지분 26%를 가진 독일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폭스바겐은 2021년 과시안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또한 과시안은 중국이 아닌 스위스 증시에 상장돼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미국의 규제 장벽을 넘고 있습니다. 포드는 지난 2월 중국 CATL과 함께 3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드가 공장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는 대신 CATL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 규제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무역을 끊어버리게 만든 뒤 미국이 이를 독차지하려는 심보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의 화가 폭발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거래 맞고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고 이건 깡패니? 세계적 양아치가 된 건가? 동승하는 일본, 호구 한국이라 호소했고,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자국의 공장 짓게 하는 것도 모자라 정보 갖다 바치고 수익 나면 나눠 먹자고 하는 양아치 국가 미국이 문제다. 명색이 FTA 협정국인데 한국 차는 보조금도 안 주지.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미국에 짓게 하면서 중국 기업 끌어들이지. 한국 기업은 중국 수출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국 기업인 애플이나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활개치게 만드는 이 웃기는 나라가 동맹 맞냐? 그런 게 동맹이라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한국도 제 살 길 찾아야 한다. 한국은 동맹국이지 미국의 식민지국이 아니다. 사우디처럼 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미국의 애완견 노릇은 일본 하나면 족하다 라며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바이든이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공장 내 보조금 허가 기사가 나온 당일 같은 날 이 도요타는 앞으로 4년 안에 10분 충전으로
1200km 달릴 수 있는 꿈의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토요타 자동차가 2027년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투입한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10분 이하 충전으로 1200km를 달릴 수 있어 주행거리가 현재 출시된 전기차의 2.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이지만 전기차 분야에서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하면 전기차 시장의 판세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타는 시즈오카현 연구 거점에서 연 기술 설명회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과제를 극복했다며 실용화 시기로 2027년부터 2028년 사이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해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일명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충전 가능 횟수가 수십 번이나 수백 번밖에 되지 않아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 번 이상에 못 미칩니다.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앞서 있어 관련 특허를 10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또 2020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험 주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용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비용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25배나 높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일본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 가격이 100억 원입니다. 전세계 그 누구도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7억짜리 람보르기니에 이 배터리를 장착해도 차 가격이 107억 원이 되는 것으로 절대 그 누구도 사지 않겠죠. 그런데 한국의 삼성은 이미 가격 문제까지 해결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본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실제로 이미 삼성 SDI는 지난 3월 수원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해 곧 완공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고 곧 있으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본격 제작한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는 일본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안지우 삼성 SDI 중대형 전지부문 그룹장은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하면서도 하이니켈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과 비교해 무게를 9%까지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하면서 삼성 SDI는 2025년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직접 리튬 메탈 배터리에 LNB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류경한 현대차 팀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2021년 대비 50% 끌어올리는 동시에 가격은 40% 내리는 것이 목표라며 차세대 배터리인 LNB 배터리를 현대차가 직접 개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공정이 60% 이상 겹치는 사촌지간입니다. LNB가 차세대 배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치차오우 SES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 13일 미국 보스턴 본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LNB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30% 늘렸고 12분 만에 9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너무 비싸고 생산 라인도 다시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반면 이 반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는 돈을 거의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기존 리튬 배터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SK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한 SES는 중국 상하이와 한국 충주 공장에서 소용량 LNB 시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중국 상하이 공장의 수율은 가동 당시 50%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50A와 100A짜리 배터리를 제조 중이며 내년부터 연 1GWh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후 CEO는 중국과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이 탄탄한 데다 LNB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정이 60% 이상 일치해 생산 기술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존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음극재 공정 일부를 바꾸면 LNB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S는 지난 8월 충주의 연구 개발 시설을 완공하고 LNB를 개발 중입니다.
SES는 이르면 2024년까지 현대차와 LMB 시제품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합작 공장 건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제조사들이 개발 중인 실리콘 음극재와 비교해선 리튬 메탈 음극재의 에너지 밀도와 양산성이 더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선택한 미국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가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이 시작돼도 왜 한국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지, 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좋은 한국산을 내팽개치고 걸핏하면 고장이 나버리는 중국산을 선택할 자동차 회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